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대비책으로 채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채권 방송만 해도 그냥 채권만 검색했을 때 이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30년 미국채 많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TLT도 많이 했고요. TLTW도 했었습니다. 원달러 해지 상품과 실제로 알채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커버드 콜도 했었고요. 에미당, 솔미채, 에미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상품인 스트립 얘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이제 히스토리인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년 미국채, 그 다음에 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골드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를 우리가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아니나 다를까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금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채권 가격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직투로 투자하는 것이 TLT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TLTW의 커버드 콜, 그 다음에 해지 상품, 스트립 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9일 날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구매력이 약화가 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증시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을 투자하게 되고, 안전자산의 역할로서도 금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반년 전에 투자했던 이제 그 세미나를 크게 했던 데이터를 잠깐만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미국의 직투로 투자하는 것이 NEM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몬트라는 광산 업체인데요. 자, 광산 업체와 금은 당연히 연관이 있게 계속 움직였다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때부터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싹 지어보면은 가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뉴몬트라는 금광 주식은 떨어지고요. 금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 때문에 제가 뉴몬트를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자, 뉴몬트는 여기 30불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50불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스프레드 투자로서 금이 괜찮았던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금을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금보다도 금광 ETF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거고요. 이때 왜 그랬냐면은 요렇습니다.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에 있다가 갑자기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재무제표를 뜯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자산들을 많이 늘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었죠. 금광을 채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비들을 매수를 하면서 많이 늘었던 고전 자산이 늘면서 주가가 빠졌었지만 결과적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금광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GDX라는 ETF인데요. 이때 29불 정도를 했었네요.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달. 근데 지금 보면은 37불까지 올랐네요. 자, 금광 그리고 금 ETF 관련돼서도 잠깐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용들은 캐나다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호주나 브라질, 사우스아프리카, 차이나에 금광들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나 금을 투자하실 분들, 금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오른 이런 ETF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 안 넘어가냐? 자, 그 다음은 이제 채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9월 중순에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고용지표, 그다음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채권과 금리는 단언컨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까 그 TLT, 그리고 TLTW는 TLT에 대한 커버드 콜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뭘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시가총액으로 분류를 해보면 1조 6천억짜리도 있고요. 그다음 8천억, 6천억, 그다음에 300억까지. 300억도 적긴 적지만 아무튼 시장에 양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자, 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금리래.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금리잖아요. 금리 인하인데 앞으로 지속 여부가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5.5%에서 얼마나 더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 전부 다에 대한 매트릭스 차트입니다. 모두 나와 있어요. 근데
큰 틀로 6월 달부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다가 급등했다가 8월 5일 날 우리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급등했었죠.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형태. 얘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고요. 자, 보통은 요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대세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판 TLT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좀 그 다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스트립이었습니다. 스트립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혹은 관심 있는 것들 있으실 테니까 제가 요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는요, 총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분한 거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TLT 형태입니다. TLT. 채권을 직접 사고 파는 형태인 거고요. 자, 합성 형태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기타 업체들한테 스왑 형태로 빌려오는 거예요. 채권을 빌려오는 형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을 사고 팔고 하진 않겠지만 채권을 빌려오면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수료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합성 형태가 그런 여기 합성 써 있는 것들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H 형태는 아시겠지만 해지 상품입니다. 미국의 채권을 투자하다 보니까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고정시키느냐, 달러를 오픈시켜 놓고 달러의 가격에 연동을 시키느냐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H 형태 채권의 그 금리 가격 변동 이외에도 달러에 노출이 되지 않는 형태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 수익률도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해지 형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지 비용을 주더라도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달러를 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러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오롯이 내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립 설명드릴 거고, 커버드 콜은 아시다시피 콜옵션을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채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권을 이렇게 오르면은 오르고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형태로 채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콜옵션에 매도를 쳐놓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으면은 이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내 거고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여기서 기초자산에서 채권 프리미엄에 대한 콜옵션 매수자한테 돈을 일부 물어줘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상승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방 역시 제한되어 있는 형태로서 커버드 콜 형태가 있는 겁니다. 목 아파라. 다음에 엔화 노출은 이제 2621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엔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엔화 노출인데요. 자, 엔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값싼 엔화를 바꿔서 그 엔화를 가만히 두지 않고 채권 투자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엔화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는 또 조금 더 애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엔화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또 이 엔화 노출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채권 TLT 하나로도 이만큼 많은 상품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파란색이 H30년 국채 기본적인 TLT인 거고요. 해지 상품이 TLTW입니다. 한눈에도 비교가 되겠지만 자, H30년 국채를 비교해 봤을 때 자, 기본 TLT 파란색 그리고 여기 뭐야 빨간색이 뭐야 파란색이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TLT고요. 파란색이 해지 상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해지된 상품이 환율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해지 상품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냥 기본적인 상품도 원래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달러가 급락하고 난 이후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형태인 해지가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기본 국채 TLT가 많이 인기를 얻었었지만 해지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시가총액 큰 상품 보면 1조 6천원짜리도 해지 상품이다라는 것을 에이스에서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 상품이다라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가 대세죠. 자, 그리고 환해지 선택 기준을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환해지 없는 것이 당연히 비용 차이에서 한 3%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시장 상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환해지가 필수인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가 떨어질 때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하지 말라 했을 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지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 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빨간색이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 TLTW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30년 국채 액티브 해치 상품이었습니다. 아까 해치 상품이 지금 시장이 금리가 떨어질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란색이 해치 상품이고요. 더 커버드 콜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의 커버드 콜이 채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급등급락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 무조건 유리했습니다. 커버드 콜은 안정적으로 배당을 거의 10% 가까이 받아가면서 채권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장점들을 잘 이용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채권이 지금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커버드 콜의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제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이고 이거를 잠깐만. 이걸 그대로 가져가 버렸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이즈는 30년 국채 커버드 콜이고요. 자, 얘는 코덱스 30년 미국채 커버드 콜입니다. 자, 두 가지 커버드 콜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즈는 10%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30년 미국채 커버드 콜은 12% 배당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의 코덱스 커버드 콜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근데도 얘는 배당을 거의 15% 가까이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당이 많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전에 배당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기초자산을 까먹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내려갔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좀씩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마늘한 모습인데, 커버드 콜에 대한 단점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기초자산이 깔끔하게 좀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전에 커버드 콜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현재로서는 커버드 콜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데 30년 국채 스트립입니다. 스트립. 자, 단기 성과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채권은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6월 달부터 채권을 미친 듯이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보시면은 지금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6월 달, 7월 달 때였거든요. 이때부터는 0.5%를 하느냐, 0.25%를 하느냐를 두고 실갱이를 벌일 만큼 금리 인하가 거의 99.99%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자, 요렇게만 보면은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네 하실 수 있겠지만, 채권 가격은요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0.25%에서 5.5%까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만큼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립이 다른 것보다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4,000원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49,000원입니다. 거의 10%가 넘게 가파르게 오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실 거는 배당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채권과 이자를 분리하는 게 바로 이 스트립 형태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채권은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지 않고 이자를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원금에다가만 몰빵하는 거예요. 자, 금리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립 형태인데요. 자, 커버드 콜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상승할 때는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에 이 특성 때문에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이 제한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같은 상승, 급등 이런 상승, 급락 이럴 때 약간 변동성이 커질 때는 매우 좋지 못한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마치 나스닥 커버드 콜처럼 하락 시에 가격 방어하는 건 좋지만 상승할 때 상승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에이스나 솔처럼 아까 기본 형태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형태의 기본 TLT, 기본 채권 가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듀레이션이 약 18년에서 19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채권의 만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만기가 거의 50년 채권 만기, 그다음에 40년, 49년 만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가까이 채권의 만기들이 남아 있다 말이죠. 30년 이상. 근데 자, 이자까지 운영되면서 20년 수준의 듀레이션을 맞추고 있어요. 자, 듀레이션은 여러분들 뭐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민감도입니다. 민감도가 뭡니까? 레버리지거든요. 요거는 1이 오르면은 1이 올라요. 근데 얘는 1이 오르면 1.5배가 오르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보통은 20이라고 치면은 얘는 30년이기 때문에 1.5배가 움직이는 형태다. 바로 이 스트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스트립 채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요. 이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재투자합니다. 원금에다가 몰빵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자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대출로 따지면은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만기에 몰빵해서 받는 겁니다. 이자를 중간중간에 받고 원리금으로 받게 되면은 대출 해주는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자꾸 원리금이 들어오면 원금이 깎이면서 이 만기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립 채권은요, 중간에 원리금 갚지 마. 나는 만기 상환으로 받을게 하면은 원금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큰 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고요, 만기까지 원금을 재투자해서 듀레이션을 더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 알짜 듀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금리에 민감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듀레이션이 20년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1%가 금리가 움직일 때 20%가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듀레이션이 2라고 하면은, 아니 금리 인하 폭이 2라고 하는데 듀레이션이 20년이다 그러면은 40%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3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을 곱하는 형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스트립 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커질 경우에는 원금을 까먹는 형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자, 스트립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요, 뭐 손해는 안 보잖아요. 만기 채권이 이자가 보통 한 2% 정도 되거든요. 미국 채권.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금 충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2% 그냥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혹은 인상을 하게 되면 좀 이 변동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는 있을 텐데,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스트립 채권은 손해 보진 않겠다라는 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냐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빨간색이 스트립 채권 합성 형태고요. 스트립 채권 합성.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그 에이스나 솔처럼 시총이 큰 기본적인 TLT 형태예요. 자, 딱 보시기에도 하락폭은 더 큽니다. 근데 상승폭도 더 커요.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국면이죠.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트립 채권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 없는 구간에서는 뭐 20 곱하나 30 곱하나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0.01에 뭐 얼마 곱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빨간색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듀레이션을 극대화시켜서 만기 일시상환 형태로 최대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8월 4일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일 경우에 4.2%였는데 지금 보세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이자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저는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큰, 만약에 대출이자를 이렇게 0.6%씩 떨어뜨려주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장에 큰 파격적인 조건이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기준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가 아직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채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지금 0.25냐 0.5냐를 놓고 봐도 시장에서 감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엄청 민감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떨어질 것인가?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언제 떨어질 것인가? 버텨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계속 떨어질 것인가? 5%, 4.5%, 3%, 2%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실질적으로 뭐 경제 지표나, 물 좀 마실게요. 경제 지표나 뭐 고용 지표나 변동성이 있을 만한 것들이 뭐 대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전염병 같은 거. 그런 이제 중간중간 리스크는 우리 몫이지만 리스크를 늘 보유하는 투자이긴 한데,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승산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채권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커버드 콜이 좋을 때도 있었고요. 무조건 기본 TLT가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는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타미당사가 3을 최근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배당 이제 기준일, 배당 이제 기준일이었으니까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3일로 봤을 때 11일까지 매수하셨으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요렇게 요 상품만 몰빵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해지가 안 돼요. 실제로 달러가 떨어지면은 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7% 정도 배당이 나오잖아요. 이 배당을 가지고 채권 투자하시면은 채권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금리가 3%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듀레이션이 30이면 거의 원금의 한 7, 80%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미당도 좋지만 타미당만 하나만 하셨을 경우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포트폴리오 분산이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보기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채권이 오늘 내일 뭐 다음 주까지 해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오늘 CPI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채권 가격이 많이 움직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채권은 저런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 나는 어떤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